다음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그 주요 이론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. 예,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 제 책에 쓴 것은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 이론들을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. 나열했는데 그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 저는 그 책의 내용을 길게 쓰지는 않았습니다. 일부 책의 경우에는 각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그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그 중요한 특징만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그 제목을 이 이론의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 즉 이론의 그 명칭을 잘 생각하시면은 그 이론의 그 소개에 담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이론의 제목을 잘 보시고서 머릿속에서 그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. 첫 번째가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. 사회 양심 이론은 우리가 어떤 제목만 봐도 사회가 양심이 있구나. 그래서 그 사회가 양심을 보여준다.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금방 감이 올 것입니다. 그 사회 양심 이론이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제 이제 시민 사회가 사회 구성원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본다는 이론입니다. 결국 이제 그 사회가 그 사회 구성원들을 도와줄 의무를 가진다는 이론입니다.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을 도우려고 한다. 그런 식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측면에 주목하기 때문에 도덕적 결정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것은 보시다시피 그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하는 것을 낙관적이고 이상적으로 보는 이론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약간 좀 굉장히 낙관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사회 양심 이론의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산업화 이론입니다. 산업화 이론은 문자 그대로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사회복지 제도가 서로 비슷한 형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그 이 경제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산업 수준이 그 산업화 정도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은 이 사회복지 제도가 서로 비슷해진다. 그래서 산업화 이론입니다. 그러니까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사회복지가 다 비슷해진다. 그런 식의 얘기고 이것을 갖다가 수렴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 수렴이라는 것이 이 수렴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한 가운데로 이렇게 몰린다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. 이 수렴이 영어로 컨버전스라는 게 이렇게 이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몰린다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, 이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모든 복지 제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산업화 이론을 수렴 이론이라고도 부른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 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윌렌스키인데 윌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등장하고 이 산업화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.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산업화 이론의 장점은 이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도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산업화 이론에서는 이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도 서로 비슷해진다.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따를 것 없이 사회복지가 서로 비슷해진다.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결정론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면은 즉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은 그 사회복지가 비슷해진다기 때문에 어떤 기술 결정적인 기술이 결정한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시민권 이론인데 그 시민권 이론은 저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 같은 경우나 그런 수업을 들으신 분 또는 이게 법조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 시민권 이론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. 이 시민권 이제 이론은 그 사회복지 정책이나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것은 시민권이 증진하기 때문에 즉 시민권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이나 복지국가가
발달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. 이 이론을 주창한 사람은 마셜입니다. 그래서 이 마셜은 이 시민권을 이렇게 그 공민권, 정치권, 사회권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민권을 이렇게 판사 등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권리라든지 뭐 표현의 자유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공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이 정치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에서,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회권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, 이 시민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법제론 같은 경우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 확산 이론인데, 이 확산 이론은 영어로 디퓨전입니다. 이 디퓨전이 이렇게 퍼진다,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확산 이론은 전파 이론, 우리가 어디에 전파한다 그러죠. 전파된다. 예, 그래서 확산 이론 또는 전파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디퓨전을 갖다가 확산 또는 전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예,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느 국가의 그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. 즉, 어떤 그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렇게 다른 그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제 확산된다, 그런 의미입니다. 네,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들 사이의 상호 관계와 국제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이 국제적 환경,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다루고 있고, 더군다나 이제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확산 이론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확산 이론은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거,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산 이론이 꼭 복지가 잘 된 나라로부터,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나라로부터 못 사는 나라로 확산될 것 같지만, 사실은 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복지제도가 잘 사는 나라의 복지제도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제 우리 코리아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복지를 많이 일본의 복지가 많이 확산됐다, 전파됐다,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. 다음에 음모 이론입니다. 음모 이론인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음모 이론을 하기 전에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